잘 나가는 방송 재미있는 프로그램 잔매거진 2부가 시작되었습니다. 네, 2부 첫 순서는 공채 완전 정복 시간입니다. 우리 구직자들이 펜과 노트를 들고 네. 챙겨보시는 코너죠. 공채 정복을 위한 필살 노하우를 알려드리는 공채 완전 정복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 LG전자 공채 전략 준비하셨다고요? 네, 이제 변화 주도를 위한 미래 준비에 보다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구본무 회장의 말처럼 스피드나 슬리마, 그 다음에 책임 경영으로 혁신적인 도전으로 1등 LG를 만들어가고 있는 LG전자의 공채 전략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LG그룹 자체는 각 계열사별로 공채 시기가 상이한데 그 LG전자의 경우에도 정규 신입사원 공채 이외에 각 본부 직무별로 다양한 공채가 수시 채용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해보고자 합니다. 네, 본부별, 직무별로 따로 그것도 어떤 건지 궁금한데 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실제로 이제 LG전자의 경우는 H본부의 경력 신입사원 모집을 비롯하여 CTO 부분의 경력 신입사원 모집, 그 다음에 본사 경영기획 담당의 신입직원 모집, 본사 생산기술원 신입 경력직 모집 등의 30개가 넘는 그 직종의 다양한 공채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공채는 매달 각 본부별, 직종별로 지속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LG전자의 채용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특히 이제 다음 달 29일까지는 학점을 인정받는 것뿐만 아니라 LG전자의 입사에 유리한 하반기 R&D 장기 인턴을 모집하고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렇군요. 요즘 인턴이 정말 인턴이 아니라 금턴입니다. 금턴. 네, 그렇습니다. 입사해보고 이산이 아니었구나 하는 것보다 인턴에서 미리미리 알아보시는 게 구직자에게 훨씬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오늘 방송도 잘 지켜보시면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지원 자격부터 설명해 주시죠. 네, 이제 LG전자의 공채 지원 자격은 이제 신입사원의 경우는 학점이 4.5 만점에 3.0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네. 그리고 의학 성적의 경우도 있는데 인문계는 토익 700점, 이공계는 600점 이상이어야 되면 지원이 가능하고요. 또한 그 LG전자의 그 R&D 장기 인턴의 경우는 이공계 학과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학점은 동일하지만 토익이 600점 이상이 되어야만 합니다. 단 이제 이 성적은 인턴 종료 시점인 12월 말까지만 제출하시면 되고요. 다른 외국어 오픽이나 토익 스피킹 등의 외국어 점수는 토익으로 환산해서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와 달리 경력사원의 경우는 각각의 채용 공고에 대해서 자세한 지원 자격이 상세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채용 공고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네, 자신의 지원 분야에 따라서 홈페이지 미리 한번 꼼꼼하게 챙겨보실 네. 필요가 반드시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전반적인 전형 방법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네, LG전자의 전형 방법은 크게 이제 신입사원과 경력 인턴사원, 경력사원의 각각 다른 전형 방법이 있는데요. 먼저 신입사원 공채의 경우는 1차 선호 전형 결과와 그다음에 RPST라고 부르는 인적성 검사를 종합하여 최종 서류 전형을 거치게 되고요. 이후에 면접 진행은 거치게 되는데 1차 직무 면접, 2차 인성 면접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다음에 또한 이제 경력사원은 서류 전형에 거쳐 면접 전형을 거치는 간략한 형태로 전형되는데 면접 전형은 크게 직무 면접과 영어 면접, 잉어 면접으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턴사원의 경우는 신입사원 공채와 유사하지만 1차 직무 면접까지만 실시되는 게 대부분이고 인턴 실습 이후에 인성 면접, 즉 임원 면접을 최종 실시하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LG전자면요. 왠지 이 노래가 생각나요. 뭐요?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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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 이거. 와, 이 노래 참 추억 속의 노래가 아닌가 싶은데, 그렇다면 인재상 또 사랑해요, 사랑해요, 맞나요? 인재상은 조금 다릅니다. 이제 LG전자는 스마트 워킹이라는 대전제 하에 그다음 패스트, 스트롱, 스마트라는 세 가지의 핵심 인재상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하부의 다양한 인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이 인재상 위에 합리적인 인재라는 라이트 피플이라는 개념과 함께 승부건성, 그다음에 열정, 실천력, 그다음에 전문 역량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의 경험을 사전 연결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네, 인재상을 전부 영어로 해놓으셨네요. 네. 베스트, 스트롱, 스마트. 예, 그 글로벌 기업이라서 그런지 그렇게 해놓으신 것 같은데 인재상 이외에 또 많은 구직자분들이 유념해 두면 좋을 정보 쏙쏙 골라주시죠. 일단 이제 1등, 그 기존의 2등 전략을 버리고 1등 LG를 선포한 LG 웨이가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오래된 경우 얘기지만 좀 사전 점검하셔야 되고요. 네. 이거 못지않게 이제 작년 연말에 실시됐던 임원 인사에 관심을 두시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실제 이제 임원 인사가 먼저 이제 실적주에 따라 명확한 인사가 실시되었기 때문에 지원자 스스로도 성과를 만들 수 있는 실무적인 능력을 강조해 주셔야 됩니다. 또
또한 이제 스피드와 슬림화에 대해서 집중하는데 지원자 스스로가 빠른 의사결정과 실행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관련 사례로 증명해 주셔야 되고요. 특히 이제 본사 조직보다는 생산, 영업, R&D 분야의 과감한 발탁 승진이 반복되었는데 이로써 본인이 지원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 지식과 프로젝트 경험들을 직접적으로 언급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근데 그럼 이번엔 자기소개서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볼 텐데요. 아까 인재상이 영어로 되어 있는 걸 보니까 이 자기소개서도 항목도 왠지 찜찜할 것 같다는 어려울 것 같아요. 뜨뜻미지근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몇 가지나 물어보는지 궁금하고요. 또 분량이 많은 편인지 적은 편인지 이것도 궁금합니다. 예, 이제 LG전자는 6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각 항목별로 2,000바이트, 즉 1,200자가 넘는 많은 분량을 자기소개서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맞네요. 근데 이제 LG전자 인사 담당자 스스로도 자기소개서를 완벽하게 검증하지 못한다고 인정을 했는데 다만 이제 핵심 부분에 대한 평가, 그다음 면접에서 주요 질문의 소재로 활용되기 때문에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항목은 크게 자신의 열정, 그다음에 본인을 이룬 성취, 본인의 실패 경험, 본인의 역량, 본인의 성격, 10년 후 계획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네, 인사 그렇군요. 담당자도 완벽하게 다 체크하지 못할 정도의 분량. 네네. 그럼 좀 줄여주시지. 참, 질문을 6가지나 하네요. 그래서 짧게 쓰는 것도 저희가 요약도 어렵지만 사실 길게 분량을 늘려 쓰는 것도 쉽지 그렇죠. 않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 고민을 하실 것 같고 뭘 썼는지 좀 잘 체크를 또 해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긴 분량 잘 쓸 수 있는 방법, 비법 알려주시죠. 뭐 하나의 이제 문단을 장하게 기술하는 것보다는 각각의 과정별로 나누어서 이제 여러 문단, 소문단을 구성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또한 이제 각각의 소문단에서는 카피성 소제목을 각각 부여해서 다른 지원자와 좀 차별성을 도모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네, 네. 공부 많이 해야 되는데요. 그렇게 하려면. 그렇습니다. 근데 쭉 보다 보니까 이 지원 동기를 쓰는 항목이 없었어요. 제일 중요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오,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이제 네, 제가 6개 얘기하는 항목 거예요. 중에서 이제 지원 동기가 없기 때문에 이제 다른 항목에서 지원 분야와 연관되는 장점이라든지 핵심 역량을 좀 적어주셔야 됩니다. 네. 다만 이제 앞에서 얘기했듯이 글자 수를 맞추기 위해서 각 항목별로 마지막에 지원 분야에 기여할 수 있다는 얘기를 계속 반복하는 것은 오히려 초보적인 경향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은 한두 개 항목에서만 적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 얘기 또 하고 저희가 그거 진짜 싫어하는데요. 그래서 자기소개서에도 그렇게 쓰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반복되지 않게 주의하시고 그리고 적당히 어필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지원 동기를 좀 껴서 저희가 어필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렇다면 항목별로 작성 유령 하나씩 한번 짚어볼까요? 네, 이제 항목별로 이제 좀 자세히 알려드리면 이제 첫 번째 항목이 열정에 대해서 적는 겁니다. 근데 이 열정이라는 자체에서 열정의 단어에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누구나 할 수 없는 것에 자기가 도전했다든지 네. 아무도 도전하지 않는 사례를 찾아서 도전했는 것들을 적어주시면 좋은데 가급적 이제 개인적인 이유가 아니고 지원 분야의 연관성을 지닐 수 있는 사례와 경험을 찾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항목인 성취 경험인데 모든 사람이 인정할 수 있는 큰 성취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취 결과보다는 성취를 만드는 프로세스적인 접근을 확인하는 것이 유효하기 때문에 본인의 노력과 역할을 보다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측면에서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다만 여기서도 이제 재수라든지 편입, 의학, 그 다음에 학점, 그 다음에 다이어트 등의 일산적인 사례는 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항목이 이제 실패 사례인데 실패를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네. 실패에 대한 변명이 아니라 실패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찾고 그것을 보완하기 위한 본인의 구체적인 노력, 그 다음에 이와 유사한 경험에서 오히려 성공으로 반전시킨 경험을 함께 기술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본인의 역량 중에서는 이제 글로벌 마인드를 적는데 여기는 대부분이 단순한 의학 실력이나 해외 경험을 기술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좀 피하시고요. 오픈 마인드로 이제 주어진 문제나 위기 상황에 대해서 집중해서 그것을 극복하는 구체적인 에피소드를 적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본인의 성격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제 지원 분야에 필요한 적성이나 자질과 연관되는 성격을 찾아주셔야 되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10년 후 계획에서는 추상적인 논리가 아니고 구체적인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중심으로 해야 됩니다. 지원 분야에 대한 목표를 먼저 제시해주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실천할 수 있는 방안들을 세부적으로 정리해 주시는 게 좋고요. 다음 이제 회사의 중장기적인 계획이나 비전에 집중해가지고 비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피해 주셔야 됩니다. 네. 네, 그렇군요. 오늘도 역시 꼼꼼하게 하나하나 알려주신 우리 윤호상 소장님, 수고해 주셨고요. 그렇다면 이번에 면접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접 전형, 어떻게, 치러지는지 궁금합니다. 네, 실제 이제 LG전자의 면접은 이제 신입사원 기준으로 한다면 지원자의 핵심 자질이라든지 비즈니스 스킬을 평가하는 직무 면접, 그 다음에 임원들이 면접관을 참석하는 인성 면접으로 구분대가 실시합니다. 특히 이제 인재상에서도 보신 것처럼
글로벌 전략을 좀 도전적으로 전개하기 때문에 영어 면접이 동시에 진행이 됩니다. 네, 네. 직무 면접. 그렇기 때문에 좀 상당히 까다로울 것 네. 같습니다. 직무 프레젠테이션의 전공 평가, 그리고 영어 평가, 그룹 토익까지 이 부분이야말로 대응 전략을 확실하게 짚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처음에 이제 직무 프레젠테이션은 구체적인 대안을 요구하는 게 요즘엔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목차를 먼저 잡으시고 텍스트가 아닌 도식화로 해가지고 준비하시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특히 이제 본인만의 창의적인 대안을 제시해줘야 하며 실천 가능한 현실적인 대안을 적어주셔야 됩니다. 또한 이 대안만 제시해주는 게 그치는 게 아니고 그 대안에서 단계적이나 세부 내용별로 추진 계획을 좀 세밀하게 풀어주시는 게 오히려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전공평가의 경우는 지원 직무 및 전공의 분야에 대한 다양한 이론과 개념을 검증하는 것인데요. 단순히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실무 현장에 응용할 수 있는 방안까지 함께 기술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이를 위해서는 이제 본인의 노트에다가 지속적으로 정리를 하시고 LG전자와의 자꾸 연결고리를 찾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영어 면접에는 원어민 수준의 지원자는 탈락하고 영어 실력이 부족한 지원자가 합격하는 변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 이제 어학 실력보다는 정확도, 이해도, 그다음에 창의력, 자신감 쪽이 굉장히 평가의 기준이기 때문에 좀 쉬운 구조와 단어로 선택하셔서 반드시 결론을 낼 수 있는 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본인이 이제 영어로 마무리 못 하시더라도 우리말이라도 마무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이제 질문이 일상적인 부분, 자기소개서, 특수사항이 모두 되기 때문에 스터디나 사전 준비를 통해서 본인만의 답변을 좀 챙겨주시는 것들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룹 토익의 경우는 최근 트렌드나 시사를 집중하게 되는데 여기서 다양한 주제에 대한 사전학습이 폭넓게 전개돼야 되고요. 토론 면접은 일단 본인이 말하는 것보다는 경청의 자세로 상대방의 의견을 정리하고 그다음에 부연 설명해주는 것들이 좋고요. 본인의 의견에서는 반드시 명확한 논거, 논거가 없다면 자신의 주변적이라든지 통계를 이용해서 하는 것들이 좋습니다. 네, 그렇군요. 영어 실력이 좋다고 합격하는 건 아닌가 보네요. 그렇죠? 저도 단순한 영어 구조의 영어, 서바이벌 영어를 좀 하는데요. 서바이벌 영어 하세요? 조금 리들? 그럼 한번 해보죠. Why do you want to join our company? 한국말로 해주셔야지. 영어 할 거 아니에요. 우리 회사에 왜 그렇죠. 입사하고 싶으세요? I love LG. Excuse me? How much? How much? 연봉 여쭤보시는 네, 거예요? 그렇죠. 아, 네. 와닿기는 하는데 네. 과연 이렇게 하시면은 합격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 좀 들긴 합니다. 서바이벌 영어. 서바이벌 영어. 리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하긴 뭐로 가도 서울로 가기만 그렇죠, 하면 뭐, 되니까요. 네. 네. 자, 모든 사원이 해외 바이어를 의존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기훈 씨처럼 좀 자신감을 갖고 하시면 재밌으셔서라도 좀 붙여주실 것 같기도.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네. 아유, 저런 사람이 설마 영어를 저렇게 분이 못하겠어? 뭔가 있을 거야. 재미를 주기 네, 위해서 그럴 이렇게 수 하지 있을 않았나 것 이럴 거예요. 같습니다. 네. 자, 오늘 LG전자 공채 전략 저희 짚어보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윤우상 소장의 핵심 포인트 콕콕 알려주시죠. 네. 네, 첫 번째는 이제 결과 못지않게 과정이나 프로세스를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LG전자는 많은 분야의 자기소개서를 요구하기 때문에 단순한 결과보다는 스스로 본인이 풀어간 과정이나 프로세스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본인 스스로 어떠한 과정, 노력들을 해왔는 거에서 좀 집중하시고요. 이런 기본적인 문제 해결 방법은 업무에서도 긍정적으로 그냥 평가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시장을 비롯하여 회사와 직무에 대한 전문성을 좀 명확하게 어필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제 주어진 시장이나 고객 니즈에 따라서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게 아니고 새로운 수요나 니즈를 창출하는 시장 선도적인 입장이 LG전자의 입장이기 때문에 시장과 회사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 그다음에 본인의 직무에 대한 그 이론적인 학습과 전문 지식을 강하게 어필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입사 준비의 출발점은 LG전자의 채용 홈페이지로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LG전자의 채용 홈페이지에서는 직무에 대한 세밀한 소개, 그다음에 선배 사원들의 인터뷰 등에 대한 유용한 정보들이 많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먼저 세밀하게 학습해 보시는 것이 좋은데, 다만 이거 주어진 내용 그대로 다 배우시는 것이 아니고 본인만이 응용하는 방법들을 좀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갖고 저희가 오늘 LG전자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는데요. 하여튼 다들 도전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공채 완전 정복이었습니다.